윤석열과 김건희가 꿀꺽했다라는 콘텐츠에 이어서 제보자 이성열 씨가 지금까지 이 윤석열, 그 일가들에 의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보자 이성열 씨가 제보를 한 배경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등장한 이 썬라이즈 FNT라고 하는 이 회사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평택세관의 핵심 인물들이 갑자기 그냥 공무원을 때려치고 나와서 만든 아주 이상한 회사. 이 회사는 수입산 농산물 원물을 수입해서 이것을 가공해 파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신생업체치고는요, 다른 동종업계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우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간 유일한 업체. 이게 굉장히 큰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죠. 왜냐면 그 구역에 들어가면 이 많은 원물들을 정말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권한, 분명히 굉장한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썬라이즈가 상당히 이상한 일들을 해요. 분명 원물을 수입해 가공에 필요한 요소들은 장소, 시간, 인력, 그리고 소모되는 전기, 물, 이같이 많은 자원들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을 위해 있는 시설은요, 고작 24평 정도의 컨테이너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성열 씨가 운영하던 슈퍼마린 종합 물류와 같이 컨테이너를 수입해서 그대로 컨테이너채로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것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5에서 7일 정도의 컨테이너를 보유하다가 이제 납품이 되는 회전율이 빠른 슈퍼마린 종합 물류조차도 무려 1000평이 되는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썬라이즈는 고작 24평 정도의 시설에서 슈퍼마린 종합 물류나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더 높은 회전율을 보여줬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공할 시간도 시설도 없이 들어오는 족족 어딘가로 납품이 되었던 거죠. 2012년에는 다른 업체들과 수입하는 그 물량의 어떤 별 차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도에 썬라이즈가 수입해온 물품들은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물량 그 목록이 A4용지 한 장에 약 50건 정도라고 했을 때 총 4장 분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2, 3일에 한 번씩 평균 약 20톤까지의 분량이 들어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원물을 가공할 목적으로 이 농산물을 수입해 관세를 낮춰가지고 들어와 놓고서는 이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세금 탈루와 밀수를 해왔던 거죠. 근데 그 탈루액이요, 한 건당 적게는 6천에서 많게는 2억 9천까지 정도의 규모였더라고 해요. 2016년 말까지 추정하기로는 이 금액이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서류상의 어떤 규모일 뿐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썬라이즈가 대기업에 직접 이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납품을 했다고 하니까 그 가격은 2배에서 3배가량 정도 더 높게 팔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기업들은 이게 밀수품인지 모를 리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알면서 사들였던 거죠, 대기업들도. 이렇게 국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진 고관세 품목이 대규모로 시장에 풀어졌고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이 농산물 업체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세금 탈루, 관세 포탈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관세청, 관피아들의 합작품이었던 건데요. 이성열 씨가 말하는 과정은 이래요. 원료가 들어오면 식물검역소와 식약청에서 유관검사와 서류검사로 프리패스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이 원물만은 못 팔 거고 가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물만 쭉 보고 합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과정입니다. 관세청에서 썬라이즈가 정말 이 원물을 가지고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가공에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고 물과 전기는 얼마나 쓰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사실상 한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이걸 제대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진짜 이 업체가 이걸 가공해서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평균 20톤씩 50건이라고 하면 무려 1000톤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있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세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대놓고 관세 포탈 세금 탈루를 해오던 썰라이즈에 대해서 동중업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고를 해왔더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그 업체들은 이 썰라이즈와 유착되어 있던 정말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줄줄이 도산을 해갔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성열 씨는 그렇게 도산이 되어가던 업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업자들을 이제 건조장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신용장과 통관 어떤 비용을 빌려주거나 창고비까지도 외상으로 해줬대요. 왜냐하면 이 수입하는 동종업자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창고업자들도 자동으로 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한대요. 그러면 그 생태계가 쭉 다 파괴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이러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게끔 이 서포트를 한 거죠. 그런데 썰라이즈와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업체들을 줄줄이 쳐내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이성열 씨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성열 씨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2015년 4월 1일 자신의 동생과 이종 사촌 동생이 자신의 회사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거나 회전율이 생명인 이 슈퍼마린 종합물류에 5일에서 7일 정도 안에는 어쨌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납품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성열 씨를 무리하게 구속시키려고 했던 시도도 2017년 5월 달에만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성열 씨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제시했던 어떤 사건은요,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썰라이즈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평택세관에서는 반대로 썰라이즈가 아니라요, 이성열 씨가 운영하던 슈퍼코리아 종합물류가 밀수를 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검찰계장한테 전달되었던 신고자료 표지에는 밀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열어보잖아요. 그럼 고춧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엉뚱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수입할 때의 과정이 기록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송장번호 같은 것을 관세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에서는 회신된 송장이 한 13개 정도의